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주기적 성질이죠. 아마 2단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까지 또는 뭐 전기음 순도 같은 것까지 복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반지름에 대한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다. A하고 C는 같은 족이고요. B하고 D는 뭐 같은 족은 아니죠. 그리고 A하고 C는 같은 족이지만 성질이 유사하진 않죠. 왜냐하면 A는 수소이기 때문에.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C가 A보다 많다. 그렇진 않죠. 같은 족이니까 같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D하고 C를 비교해라. 유효핵전화는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에서 전자끼리의 어떤 가리움 현상, 뭐 반발을 빼준다는 얘기인데,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가 같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의 양성자가 많아지게 되고 더 세개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니까 D가 C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겁니다. 디귿.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 될 때 16족이니까 당연히 이가 음이온 되겠죠.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된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A하고 B가 포함된 영역 가가 있고 나가 있답니다. 보니까 16, 17쪽, 1쪽, 2족이니까 분명히 1가 양이온, 음이온 또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밖에 안 되죠. 근데 앞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 1로 결합했다는 건 A가 1가 양이온, 그러니까 1족이 되고요. X는 2가 음이온 16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X하고 Y의 족은 같고라고 했으니까 X하고 Y는 몇 족이 되는 겁니까? 둘 다 16족이 됩니다. 주기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다르겠죠. 같은 족이니까. A와 B는 주기는 같고 족은 다르다. 그러면 보세요. A가 1가 양이온이니까 1족 아닙니까? 그러면 족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B는 무조건 2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뭡니까? A2X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맞는 말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니까.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 A와 B인데 문제에서 주기는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주기인데 1족, 2족이면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B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유효핵전화는 A가 B보다 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큰 B가 더 커야죠. Y는 X와 함께 몇 족이죠? 16족이니까 틀린 말, 니은도 틀린 말이었죠?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 1번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원자 ASD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A와 D는 각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선두그룹이죠. 선두그룹이 2주기인 기억과 니은. 주기가 바뀌면서 껍질수 하나가 많아지면 핵과 전자가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리고 뭡니까? 얘는 비금속인데 금속이니까 전자를 좀 더 잘 잃는다. 그 말은 좀 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도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둘 중에서는 자, 조심하세요. 앞으로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심. 어떤 의심을 해야 된다? 무조건입니다. 예외 아닌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실수하는 건 꼼꼼히 보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꼼꼼히 본다고 함정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기서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16, 17쪽은 이온화 에너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니까 니은이 D가 되고요. 기억이 C가 되는 건 무리 없습니다. 근데요. 자, 원래 같으면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 건 맞는데 2족과 13족은 예외죠. 물론 15, 16족도 예외고요. 그러니까 13족보다 2족이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하니까 디귿이 B, 리을이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기억. D는
D는 니은이다. 맞죠? C와 D는 같은 이중이니까 맞죠? 제2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확 증가할 때가 언제죠? 아마 2족인 경우에는 2이온화 에너지에서 3이온화 에너지가 갈 때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러면 2족, 13족 중에 B가 분명히 이 값이 제일 클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 같은 보기는 야 2족 누구냐 그건 묻는 문제죠. B 맞잖아요.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기서 찾아보라 이런 문제네요. 가부터 볼까요? 자, 여기까지 N과 O와 F가 2주기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3주기입니다. 근데 같은 주기에서 감소하다가 주기가 바뀌니까 갑자기 증가해서 또 감소하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가 바뀌면 껍질 수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껍질 수가 증가하면 급격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원자 반지름 맞겠네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작아지다가 갑자기 증가했으니까. 두 번째, 나를 보면 자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다가 껍질수 하나 많아지니까 갑자기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뭐겠습니까? 같은 주기에서 증가한다는 건 유효핵전화가 있죠.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니까 껍질수 많아지면 핵과 전자가 급격히 멀어지면서 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유효핵전화 있네요. 아마 답은 1번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확인할까요? 자, 달을 볼 때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제 이 문제가 줄줄이 나올 텐데 우리 헬륨, 네온의 경우에 여기 네온이 이렇게 있으면요.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주어진 원소들은 이온되면 전부 다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죠. 질소 같으면 3가 음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러면 전자수가 같아진다는 건 껍질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래서 이 이온들 사이에서는 마그네슘 이온이 무조건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다? 원자 번호가 크니까. 질소 이온 반지름이 가장 커야 됩니다. 이유는 껍질수 같은데 원자 번호가 가장 작으니까. 그래서 질소 이온에서 어디로 갈수록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온 갈수록 뭡니까? 전자수 같다, 껍질수 같다. 원자 번호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 감소하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1번. 요 내용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5번 볼까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와 관련하여 학생 A가 가설을 세웠고 탐구를 했죠. 그죠? 그래서 가설은 옳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랬을 때 기억이 뭐냐? 이걸 묻고 있죠. 어차피 원자 반지름은 껍질수 아니면 핵 전하량 아니면 전자수죠. 실험을 보면 되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거 뭐죠? 1족. FCl, BRI 17족. 그럼 이 학생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같은 족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면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껍질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반지름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가설이 옳다고 했으니까 어떤 가설을 세웠겠습니까? 껍질수 많아지면 반지름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겠죠. 그래서 같은 족, 리튬, 나트륨, 칼륨, FCl, BR 같은 족 3번 답이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걸 가설로 세웠고 결론은 맞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A는 2주기이고요. B는 3주기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2주기면 껍질 둘, B는 3주기니까 껍질 셋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B의 원자 반지름이 커야 하는데 희한하게 지금 2주기인 A의 원자 반지름이 크죠.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죠? A가 2주기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크고 B는 3주기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만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2주기 중에서 반지름이 뭐야? 큰 촉에 속하니까 1족 내지는 2족. 금속이죠. A는 금속. 그리고 3주기 껍질이 하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A보다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3주기에서 B는 오른쪽 편, 그러니까 비금속에 해당하겠죠. 3주기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작은 쪽에 있어야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주어졌을 때 껍질 수가 왜 많은데 반지름이 작지?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A는 이온될 때 금속이니까 껍질 수 같이 없어지는 반지름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온되면 기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지름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B는 비금속이니까 전자수만 늘어나서 이온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죠.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무조건 B가 A보다 크다. 맞는 말. A 이온과 B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 자, 보세요. 2주기 금속의 경우에 이온이 되잖아요. 이온이 되면 1주기 18쪽하고 같아지겠죠. 껍질수 하나 감소하니까. B는 3주기 비금속이니까 이 녀석은 원래 본인 주기인 3주기 18쪽과 같아지니까 뭡니까? 다르죠. 니은은 B의 이온 반지름입니다. 니은은 B의 이온 반지름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원자 AST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AST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원자 번호가 8번이 산소고요. 9번이 플로린이거든요. 네온이 누굽니까? 10번이죠. 아까 그 문제죠. 이온 됐을 때 전자수 같은 문제. 11번이 나트륨이고 12번이 마그네슘입니다. 요게 2주기고요. 밑에가 3주기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8번, 9번, 11번, 12번이 원자일 때의 원자 반지름은, 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큰 건 둘 중에 하나죠. 누굽니까? 11번. 그럼 두 번째가 12번. 둘 중에 9번이 작으니까 8번, 9번이 될 텐데 뭘 물으면? 이온 반지름을 물으면 이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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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되면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즉 전자수가 같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작은 놈이 이온 반지름 제일 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전기 음성도는 누가 제일 크다? 9번 아닙니까? 아, 비교해야 되겠네요. 이온 반지름 제일 큰 게 누굽니까? D. 8번이 D. 그 다음에 9번이 C. 그 다음에 B,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됩니까? D, 그 다음에 C. 11번이 B입니까? 요게 B, 요게 A. 그러면 전기 음성도 가장 작은 건 B다. 가장 큰 건 오른쪽 위, 가장 작은 건 왼쪽 아래. 오케이. 맞는 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자나 D하고 C는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죠? C가 커야 되는데 D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A와 C는 1대1로 결합한다. A 보세요. 12번 2족이니까 2가 양이온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물었습니까? C는 1가 음이온 될 테니 A와 C는 AC2를 형성해야 되니까 1대2입니다. 틀렸습니다. 답 뭡니까? 기억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봅시다. 바다 상태인 원자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N, F, 그 다음에 나트륨, 황이 16 이렇게 쓰겠습니다. 항상 위치를 잡아서 풀면 문제가 쉽거든요. 근데 원자과 전자수와 홀전자수의 차라고 했으니까 해보면 되죠. 원자과 전자수 5개, 7개, 1개, 16쪽이니까 6개. 홀전자, 이거 잘 알잖아요. 몇 개입니까? 3개죠. EP3. 얘는 뭡니까? EP5입니까? 그러니까 1개. 나트륨은 3S1이니까 1개. 황은 3S2, 3P4니까 2개. 그러면 F 같은 경우에 7 빼기 1은 6이니까 D가 F. 그 다음에 5 빼기 3이 2니까 B가 질소. 그 다음에 나트륨은 1 빼기 1이 0이니까 A가 나트륨. 당연히 6 빼기 2니까 4죠. C가 황. 이래놓고 답 찾는 거죠. 기억. 전기 음성도 가장 큰 건 고민하지 말고 일로 가야죠. 맞는 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C가 B의 2배다. C부터 볼까요? 요게 C 아닙니까? 1s2
2s2 2p6 3s2 3p4죠. 그럼 오비탈수가 하나, 둘 써볼까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3개, 하나, 3p4라는 건 3개를 다 사용했죠? 6, 3개, 9. 그러면 이 녀석의 오비탈수가 9개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2배에다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홀수니까 2배면 4.5, 네? 말이 안 되죠. C가 B의 2배가 되려면 B가 4.5가 되는데 말 자체가 안 되니까 B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D하고 A를 물었죠. D가 플로린이죠. A는 나트륨이죠. 아까도 봤죠. 1가 양이온되고 1가 음이온되면 전자수가 똑같거든요. 그때는 원자번호 작은 게 반지름이 크니까 원자번호 9번이 반지름이 커야 되니까 D가 A의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된다. 9번 봅시다. 철수가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학습하고 또 가설을 세웠답니다. 가설을 세웠고 가설이 뭔지를 묻고 있네요. 자, 근데 실험했는 것만 봅시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산소 2개였고 1개였고 1개 잃고 2개 잃으면 뭐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까? 전자수 같습니다. 그랬더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죠. 아, 그럼 지금 철수는 뭘 본 겁니까? 껍질 수를 같게 하고 전자수도 같게 해놓고 뭐가 변수입니까? 원자 번호만을 변수로 둔 거죠. 그러면 세운 가설은 거기에 대한 걸 찾으면 될 테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뭐가 커진다는 거죠? 원자 핵 전환이 큰다는 거고, 그러면 전자수 같을 때 반지름은 작아진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철수가 증명하고자 했던 거고 정확히 증명을 했죠. 왜냐면 원자 핵 전환이 커지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게 돼 있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10번 바로 봅시다. 또 이 문제죠.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 누가 있어요? 네온이 있죠? 지금 Y값이 뭡니까? 전기 음성도죠. 자,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거 2개가 이거 아닙니까? 플로린 1등, 산소 2등.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나트륨이 가장 작다. A가 나트륨, B가 마그네슘.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큽니까? 크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작으니까. 또 물어보죠. 니은에서. 안정한 이온 반지름.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은 무조건 안정한 이온 되면 전자수가 같아집니다. 껍질수 같아집니다. 그럼 뭡니까? 원자 번호 큰 게 반지름 작게 돼 있거든요. A가 여기 있죠. D가 여기 있죠. 그러면 2개를 비교했을 때 원자 번호 작은 이온이 반지름이 크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질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한 이온이라는 의미는 진짜 뭐 안정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18족 원소하고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 이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니은은 틀린 말.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는 C하고 D를 묻고 있죠. 이게 C고 D죠. 자, 일단은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D가 커야 되죠. 한 번쯤 의심하라고 했죠. 혹시 예외가 아닐까? 15, 16쪽 아니니까 예외 아니죠. 그러면 D가 크겠구나.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온화 에너지 물어보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답 뭡니까? 기억만 답이 된다. 자, 11번 봅시다. 또 나오죠? 8번, 9번, 11번, 12번. 자, 요 4개 원소가 이온되면 전자수 같다고 했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이온 반지름 가장 큰 C가 누가 되는 겁니까? 산소. 두 번째로 이온 반지름 큰 게 두 번째로 원자 번호가 작은 플로린. 그리고 원자 번호 제일 큰 게 이온 반지름 제일 작으니까 B가 마그네슘. 그럼 자동으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트륨이 되겠죠. 자, 기억. C는 나트륨이다. 틀렸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를 B하고 A를 묻는 이유는 둘이가 뭐죠? 같은 주기거든요. 플러스 11로 잡아당기고 플러스 12로 잡아당기니까 원자번호 큰 B가 더 커야 된다. 니은 맞는 말. 디귿. C와 D는 같은 주기, 산소와 플로린 같은 주기.
답 뭡니까? 니은과 디귿. 딱 문제 보면 뻔히 보이셔야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2, 3주기 원소 A에서 D가 이온 결합을 한답니다. 그러면 A 전하량과 D의 전하량 같고 B와 C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근데 전자배치가 네온과 같다고 했으니까 금속이라면 몇 주기라고 봐야 되고요? 3주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비금속이라면 몇 주기라고 봐야 되죠? 2주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또 그 문제 아닙니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왜냐? 이온 결합할 때 삼가 음이온 보기 힘드니까 질소는 배제. 그럼 이거 봐봐. 이온 반지름은 가장 크죠. 어차피 3주기 금속이 네온되고 이온되면서 2주기 비금속이 이온되면서 네온되니까 전자수 같거든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게 이온 반지름 제일 크다. 아, C가 누구겠습니까? 산소 아니겠습니까?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게 누구겠습니까? 플로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제일 작은 건 누구겠습니까? 마그네슘. A가 누구겠습니까? 나트륨. 그러니까 A, D는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 B, C는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의 결합이겠죠. 1번. B는 2주기이다. 자, 보세요. B는 금속들이니까 3주기죠. 틀렸습니다. 2번엔 전기 음성도 가장 크다. 플로린인가 확인만 하면 되죠? 플로린 맞네요. 다음 몇 번입니까? 2번. 원자 반지름은 원자라고 있습니다. D가 C보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니까 D가 C보다 작고요. 이온화 에너지 가장 작은 건 C이다. 기본적으로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있는데다가 비금속은 또 3주기죠. 그럼 무조건 가장 작은 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C라고 했으니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걸 따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A다. A 몇 개입니까? 1개. 마그네슘 0개. 산소 2개죠. EP4니까 틀렸습니다. 답 이유 맞죠? 13번 봅시다. 원자 A에서 E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원자 번호가 15, 16, 17, 18, 19, 20 중 하나이다. 근데 모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아르곤이 2번, 10번, 18번이니까 여기서 누구죠? 18번이 아르곤이니까 똑같은 문제죠. 18번을 기준에 두고요. 15, 16은 전자를 얻을 거고요. 그 다음에 19, 20은 뭐 할 겁니까? 전자를 잃겠죠. 17번 맞았죠? 15, 16, 17번은 전자를 얻겠죠. 그럼 보세요. 총 5개의 자료 중에 뭔가가 2대 3으로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얘들 둘은 금속이니까 이온될 때 반지름 감소한다. 요거 3개는 비금속이니까 이온될 때 반지름이 증가한다. 딱 보이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그럼 딱 와야죠. 19, 20번이 여기구나. A하고 B. 15, 16, 17이 C, D, E구나.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19, 20은 금속이니까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이 감소하거든요. 요 녀석들이 원자 반지름이고 요 녀석들이 이온 반지름이구나. 그러니까 나가 원자 반지름을 의미하고요. 가는 이온 반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 보니까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확인했네요. 19번이 누굽니까? B가 되고요. 20번이 A가 되겠죠. 15, 16, 17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뭐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C, D, E 이렇게 찾아놓고 답을 찾는 겁니다. 기억, 가는 원자 반지름이다. 가는 이온 반지름이죠. 틀렸습니다. A 이온은 A 어디 있습니까? 2족이죠. 20번 칼슘이죠. 이가 양이온. A에서 E 중 전기 음성도는 무조건 17족 플로린 아닙니까? 가장 크다. 맞는 말.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봅시다. 원자 ABC가 주어지고요. 이게 유효액전화라고 문제 알려주고 있고
원자 번호가 17, 19, 20인데 이온되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대요. 그럼 보세요. 아르곤이 원자 번호 18번 아닙니까? 그럼 17번은 뭡니까? 비금속. 그리고 그 다음 주기에 19, 20번은 뭐가 되죠? 금속이 되죠. 그러면 뭔가 금속과 비금속이 두 개 한 개로 나눠지고요. 확실히 데이터도 두 개 한 개를 보입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알죠? 금속은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는 감소한다.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1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C가 비금속이니까 원자 번호 17번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이 원자가 C가 된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죠. 첫 번째 자료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자료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분에 뭐가 주어졌을 때는 확인을 해보세요. 먼저 분자부터. 이온 반지름부터 확인합시다. 19, 20은 전자 한 개 잃고 두 개 잃어서 전자수 같아지죠. 원자 번호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19번이 20번보다 큽니다. 유효 핵전화는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19번은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고 20번은 분모가 작고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죠. 그러면 Y값에 해당하는 것이 20번이 무조건 작아야 되죠. 왜? 분모는 큰데 분자는 작으니까. 그래서 A가 누가 된다? 20번이 된다. 그러니까 20번은 A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19번은 뭐가 될 것이다? B. 이래놓고 답 찾는 겁니다. 기억.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냐? 원자 반지름은 왼쪽 가서 아래쪽. 그러니까 B가 가장 크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A하고 B 비교해놨잖아요. A하고 B. 누가 B입니까? 19번이 B고 20번이 A 아닙니까? 누가 큽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B와 C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B는 1쪽 19번이니까 칼륨이죠. 그 다음에 C는 17쪽 1가 음이온이죠. 몇 대 몇? 1대 1로 결합을 해야겠죠. 답은 뭡니까? 니은이 답이 된다. 15번 봅시다. 바닥 상태의 원자 ASD에 대한 자료다라고 문제에 주어졌고요. 원자 번호가 딱 봐도 지금 8번에 9번에 여기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네온이 있고 그 다음 주기에 11번, 12번 묻는 문제니까 또 뭔가 이온 반지름 가지고 물어보겠죠. 전기음 순도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고 네온과 전자배치 같다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거고 주어진 자료가 전하량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이 Y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쉬운 것부터 갑시다. 분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지겹도록 했죠. 전자수 같아지니까 원자 번호 작은 게 이온 반지름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Q값의 절대값인데 8번은 2가 음이온 될 테니까 2구죠. 그럼 2분의 이온 반지름. 9는 1가 음이온, 11번 1가 양이온, 12번 2가 양이온. 그럼 자 보세요. 1, 2 중에 2가 큰 수죠. 분모가 큰데 분자는 가장 작다. 당첨. A가 무조건 누가 돼야 됩니까? 원자 번호 12번. 그래서 얘가 A다. 당첨. 그 다음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요것도 애매하고 근데 확실한 건 이거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분모는 같은데 이온 반지름인 분자가 9번이 크죠. 그러면 9번은 자기보다 작은 게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되니까 A를 제외하고 9번이 B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A 말고 작은 게 한 개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9번은 뭡니까? C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안 쓴 정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전기 음성도가 B가 크다. 플로린은 전기 음성도의 최강자 아닙니까? 최강자가 C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 플로린이 C가 되면 C보다 전기 음성도 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번은 당첨.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이 D가 된다. 남은 건 뭐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B하고 C밖에 없는데 이거 둘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B가 전기 음성도 크다고 했으니까 B고 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기억. B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 묻고 있는 거죠. 비금속인이 묻고 있으니까 비금속이다. 맞는 말. 전기 음성은 D가 최강자 아닙니까? 맞는 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A와 C를 비교하면 이것도 지겹도록 묻고 있죠. 같은 주기에서는 A가 커야 되죠. 맞는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자, 16번 봅시다. A에서 C에 대하여 이온 반지름 분의 원자 반지름, 이건 뭐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하량의 절대값 분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조건이 주어졌네요. 산소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네온이 있죠.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다? 나트륨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죠. 얘들 둘이가 뭡니까? 금속. 금속은 기본적으로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큽니다. 큰 거 두 개 보입니까? 비금속은 원자가 이온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분자보다 분모가 크니까 무조건 C가 누가 돼야 됩니까? 산소가 돼야 된다. 이제 나트륨과 알루미늄만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오는 거 아닙니까? 비교합시다. 먼저 이온 반지름 어차피 네온과 같아지죠. 전자 이르면 그러니까 원자 번호 작은 게 크다. 결론 분자는 나트륨이 크다. 이온의 전하 Q값의 절대값은 1가 양이온,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 그러면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크다. 무조건 분모분의 분자가 커야 되니까 B가 크죠. B가 누가 돼야 됩니까?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 당첨, 알루미늄은 A가 당첨. 방금 전 문제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풀고 있죠. 기억.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또 묻죠. 지겹게. B와 A 누가 큽니까? A가 크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C이온이나 A이온이나 전자수 같거든요. 그럼 원자 번호가 작은 C이온이 커야 되니까 C이온이 A이온보다 크다. 맞네요. 원자과 전자수는 C는 6개, B는 1개니까 C가 큰 거 맞죠? 답은 니은과 디귿.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 B, C, D에 대한 자료고요. 각각 원자 번호가 15번, 16번, 17, 18 빠져 있고 19번, 2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전자 배치가 모두 아르곤과 같다. 아르곤이 18번이니까 15번, 16번, 17번 비어 있고 여기 아르곤이 28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 20번은 1족, 2족인데 주기가 3족이죠. 자, 첫 번째 이온 반지름 주어져 있죠. 15, 16, 19, 20 전부 다 이온되면 아르곤과 전자 배치 같아지니까 이온 반지름 가장 큰 건 15번이잖아요. 저기 이온 반지름 가장 큰 게 15번이니까 B. 두 번째로 큰 게 C니까 16번이 C. 세 번째로 큰 게 A니까 19번이 A. 제일 남은 건 누굽니까? 제일 작은 D. 일단 누군지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 전기 음성도로 가로 적절하다. 일단 C가 제일 커야 되죠.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니까 D가 크고 A가 크고. 맞네요. 적절하네요. 전기 음성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진짜 이거 지겹도록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푸는데 A하고 D가 같은 주기니까 원자번호 큰 D가 크다. 선생님이 유형별로 문제를 모았는데 지겹도록 묻는다는 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원자 반지름은 D와 C를 물었으니까 무조건 껍질 하나 많은 D가 커야 되죠. 답 뭡니까? 기억과 디귿. 됐죠? 18번 봅시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 C가 있는데 총 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주어졌습니다. 18쪽은 일단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8쪽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뭐는 될 수 없다? 0은 될 수 없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은 건 몇 가지 존재한다? 한 가지 존재한다. 세 개 중에 두 개 값이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A가 뭔가 보입니다. 총전자부하고 원자과 전자를 비교했더니 두 개 차이 나죠. 그 말은 1S에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두 개고 나머지를 두 번째 껍질에 채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0은 절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인데 x 빼기 4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 값은 일단 5가 가능하죠. 5부터 가능하죠. 6 가능합니까? 6 가능하죠. 더하면 7이니까. 근데 7 더하기 1은 8이 되니까 1쪽부터 17쪽 사이에서는 원자과 전자가 8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5와 6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입해 봐야죠. 5를 대입해 볼까요? 5 대입하면 8, 6, 11, 1, 15, 5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수와 홀전자수 같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했거든요. 16쪽이면 2주기 16쪽이면 어떻게 됩니까? 3주기도 마찬가지지만 홀전자가 몇 개죠? 2개인데 그러면 안 되죠. 원자과 전자수 1개다. 홀전자 하나, 원자과 전자 1개. 되네요.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면 홀전자가 3개인데 다르죠? 한 가지 있다. 그럼 6 해볼 필요도 없죠. 왜? 5에서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차피 조건 만족하는 거 2개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기억. 원자 반지름은 자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6개, 1개, 5개고요. B와 C는 3주기인 거 되죠? 왜냐면 2주기 18주기 몇 번이니까 10번이니까 그럼 A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쯤 있겠고 C가 이쯤 있을 겁니다. 주기율표 위치를 딱 잡아놓으면 답 찾기가 쉽습니다. 원자 반지름 B하고 A 딱 보이잖아요. 누가 크다는 게 B가 크다는 게. 왜? 3주기니까. 전기음 성노는 누가 큽니까? 오른쪽 위 C하고 A 중에 A가 커야죠. 틀렸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C하고 B 누가 크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큰 게 크다. 한 10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답은 기억, 디귿. 그러니까 이게 지겹다는 얘기가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됐죠? 지금 2단원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지름 이야기하고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반지름 이야기였고요. 다음 강좌에 넘어가서 이온화 에너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